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석입니다. 지난 한 주 최악의 일주일을 보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역사상 최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투심이 되살아난 건데요. 지수 선물도 2에서 3%가량 반등했고 또 추가 감산 기대감에 유가도 큰 폭으로 반등해줬습니다. 일단 기대 심리에 시장이 끌어올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많은 정보들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꽉 채워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유공 트레이더와 1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외환유공 트레이더님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안 보고 한다는 게 어려운데 어찌됐든 시청자와 여러분 코로나19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어찌됐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단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우리 외환유공 트레이더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에너지 그대로 받아가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재준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국장 시작 전부터 이제 지수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도 외환유공님께서 이제 좋은 리딩 해주실 거고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알찬 정보들, 꿀팁들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준 차장님의 좋은 정보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께 꽉 채워드릴 거고 그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출발하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오일과 골드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7% 상승입니다. 3,07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 오름세입니다. 8,85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 상승입니다. 47.8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0.7% 오름세입니다. 1,6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 하락세입니다. 1.112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지수 선물이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줬고요. 지금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고 윗꼬리 아랫꼬리 전부 다 달고 약간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장 시작 전에 이제 그 G7의 이제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재무장관이랑 그 중앙은행 이제 의장 총재라고 의장이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계속 이렇게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증시를 조금 받치고 있긴 한데 또 미국에서도 이제 사망자가 또 계속 증가하고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약간 우려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은 오늘도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네. 다시 한번 얘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상품별로 하나씩 저희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신들은 또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의 결사 이수연입니다. 아까 춘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2시간 전쯤에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구체적인 성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불확실성을 드러내면서 자금을 시장에서 좀 출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또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 단계, 전염병으로서는 최고 단계인 팬데믹 선포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1월 30일에 지금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WHO가 선포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10배, 사망자가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전염 속도가 사스 대비 1000배가량이 높다고 하는데 좀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살면서 이렇게 전염병이 좀 심각한 건 처음 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감염국가도 22개국에서 74개국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사망자 속도라고 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200명에서 사망자가 3,000명까지 늘어서 총 15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인 테드로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호흡기 계통의 병원체는 정말 살면서 처음 봤다. 사람 대 사람의 감염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무총장의 트위터를 보고 아마도 팬데믹 발표가 곧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국의 공영방송 BBC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마켓에서도 지금 모든 물량이 동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우리나라의 신천지에 관련된 인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초집중하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 팬데믹 사태가 선포가 되면 아마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걸 보면서 우리 연준은 우리가 더 적게 지불해야 할 때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우리 수출업자들에게 엄격하고 미국 경쟁에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완화 정책을 펴고 금리를 크게 낮춰라. 또 제롬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첫날부터 이를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슬프다라면서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또 불만을 나타내는 트위터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압박을 보이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이달 내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0.5%포인트가량을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또 유럽 중앙은행도 이 코로나에 대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 또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어제 다우지수가 그렇게 5%가량 폭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과연 연준에게 좀 먹히는 그런 정책이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유럽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연준 역시 좀 통화 완화 정책이 이루어져야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 증시가 곧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 업체인 켄쇼가 1990년대 이후 시장이 5거래일 동안 갑작스럽게 조정에 빠졌을 때 통상 증시는 몇 주 동안 큰 폭으로 다시 반등을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S&P 지수가 5거래일 동안 11%가 하락한 적이 있는데 그때 14일 동안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줬고 182일 평균 17.2%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의 패닉에 빠질 만큼 공포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신호라고 분석을 할 수 있던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에 근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다우지수가 5% 이상 폭등한 모습을 보고는 대부분이 좀 비관적인 시선을 내놨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의견인 건데요. 핌코의 CEO는 펀더멘털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 모신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보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골드 이야기 꺼내볼까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금 매입을 권했습니다. 금값이 저번 주에 7년 만에 최고치까지 도달했다가 조금 조정받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다시 상승해주는 흐름을 연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0.62% 올라서 1,604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 커리가 현재 환경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지만 금만은 그렇지 않다면서 사람 경제와 달리 금은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사에서도 이뮤니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금이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금이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강한 시점에서는 최고라는 거겠죠. 또 결과적으로 엔화나 프랑보다는 금이 더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안전자산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금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또 금 봉신자 준 차장님까지 모셨으니까요. 오늘 의견 어떤지 함께 들어보시고요. 또 외환용 트레이더님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도 그 어떤 방송보다도 알찬 선물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외신센터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트레이딩 타임으로 바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 차장님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와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시가 근처에서 그렇게 방향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은 현재 구간에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외환용 트레이더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제 방송을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서울경제TV 작년 10월 때부터 또 저번 주 방송 최근 거를 저번 주 화요일 날 거를 보시면은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S&P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11시 30분 발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가 조금 또 올라갔었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 보시면 3,249.75 공격적인 매도 자리 또 3,287.50 안정적인 매도 자리를 했었는데 결론은 여기 3,247.25까지만 왔다가 사실은 8틱 정확하면 8틱 제가 말했던 가격이 올라오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8틱이 큰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어떻게 봐야 된다? 매매를 못했어도 어떻게 된다? 관망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방향을 제가 분명 하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방향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셨다고 하면은 S&P는 충분히 수익이 났을 거고요. 지금 많은 이슈가 나옵니다. 또한 좀 많은 회원분들이 전화상으로 서울경제TV 통해서 또는 제
방송이나 카카오톡 통해서 문의를 하는데 지금 주식을 살 때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분명 2,000포인트가 분명 저번 주에도 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깨졌다 잠시 올라왔지만은 이 시황이나 이 흐름에 좀 요동하지 마시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내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은 끝까지 갖고 가시라는 거고요. 손실 나는 종목은 반드시 청산하고 현금화를 하라는 거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S&P나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맞췄다는 거는 거의 80%가 맞습니다. 근데 방향이 안 맞는 가운데서 시향과 그냥 단타 매매로 한다면은 수익 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손실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때부터 제가 계속 상방에 있고 이제는 하방으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망 이번 주 내내 관망을 해도 우리 회원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켜본 다음에 한 템포 쉰 다음에 매매하는 차원에서 오늘 관망으로 얘기했고요. 가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래도 꼭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S&P는 3,100 잠시만 여기 고유되군요. 잠시 S&P를 이렇게 S&P 3,106.75가 저항선입니다. 3,106.75가 저항선이고요. 혹시나 거기 깨졌을 때는 다시 말해 돌파됐을 때는 3,125.25까지는 봅니다. 3,125.25 지금 이 자리가 이쪽입니다. 3,106.75 자리에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는 3,125.25까지 가나 S&P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반등이지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매매하고 싶으면 3,106.75를 돌파했을 때 매수로 따라가서 매매하시고 3,125.25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도로 전략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매수로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깁니다. 3,054.50, 3,054.50이 지지선입니다. 거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은 또는 이번 주는 박스권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는 박스권이 아니라도 돌파되거나 지지가 깨졌을 때는 뭐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은 혹시나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S&P 500 이렇게 좀 살펴드렸고요. 일단은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매매를 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3,054.50선이 지지 그리고 저항선 3,106.75선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면 3,125.25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춘 차장님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도 매도 보고 계시네요. 네네. 저도 외환영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100을 좀 저항선을 보고 이게 뭐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 금리 인하 쪽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0.5%라고 이렇게 지금 막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시장의 기대거든요. 그쵸. 사실 그 파월 의장이 이렇게 그냥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 말은 이제 작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할 때 했던 말이라 금리 인하는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0.5%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한 거고 그 시장에서 이미 막 금리 인하는 0.5% 할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0.5%를 인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끌려다니는 형세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고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급망의 붕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뭐 실효를 줄 것이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거기다가 이 코로나 자체가 이제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뭐 아시안 외환위기나 뭐 서브프라임 사태나 이런 거는 금융위기니까 그 통화정책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자연재해까지도 이런 질병 이런 것까지도 과연 통화정책을 씀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뭐 증시를 지지하는 게 맞냐? 이거는 오히려 버블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아서 연준이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금리 인하는 하되 0.5%를 한 번에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이고 만약에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0.5로 한다는 가정하에 채권 금리도 이미 그 정도로 인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0.25%로 인하를 하면은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악재에 비슷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계속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연준은 계속 눈치를 볼 것 같긴 한데 0.5%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저는 이제 3월 17일, 18일 일자로 아는데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의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뭐 강보합 수준으로 증시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금리 인하를 0.5% 하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하락의 그런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이제 그 확산 사태, 이게 뭐 지금 뉴스 뭐 제가 지금 나쁜 뉴스만 너무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미국 전문의가 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는 진단 키트를 본 적이 없다. 자기가 뭐 메이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진단 키트를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도 그걸 뭐 CDC에 보내서 바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검사 그런 거를 차트를 보내고 CDC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음성 양성 확진을 다시 받고, 그래서 거기에 또 딜레이가 있고 그래서 뭐 한국의 의료 체계가 뭐 놀라울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근데 뭐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네네. 전문의가 뭐 진짜로 뭐 그런 건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50.1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직은 조금 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네네. 확장 국면이니까. 확장 국면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 그 D램 서버 쪽 D램 가격은 오히려 지금 반등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데이터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뭐 이런 미국 IT 대기업들의 수요도 아직 탄탄함을 이제 반증하는 거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이라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언제든 큰 반등을 보일 요소는 있지만, 네, 저는 조금 그래도 아직 미국 쪽에,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가 그렇죠. 어떻게 진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장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 조금 네, 그냥 불안할 뿐입니다, 아직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초반에 그래도 예측하기에는 이 사태가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사실 좀 그런 예측이었는데, 그 예상보다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장기화되고 있고, 확산 속도도 빠르고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시장에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 그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많이 좀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는 한 번에 0.5bp를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 준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한 번에 0.5bp를 내리지는 못할 거다. 그렇다면 시장은 그에 대한 실망감을 또 매물을 내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뚜렷한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외환영 트레이더께서도 관망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상황 조금 더 살펴보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어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역시 그 방향이 조금 불투명한데요. 자, 일단 47달러 위까지는 올라와 줬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방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두 분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외환영웅 트레이더는 관망, 준 차장님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들어보죠. 예. 먼저 오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것도 이제 좀 계속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그죠, 밤 11시 이후에 방송을 했을 때 51점 제가 49에 매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공격적 매도. 그때가 51.50을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제가 오일을 저저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요거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아까 지금 S&P는 한 8틱 차이로 못 사줬습니다. 이제 원래는 가격을 제가 어느 정도 텀 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가격을 하나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오일은 51.49에 매도했는데 51.50을 딱 찍고 제가 말했던 가격에 더 정확히 들어가고 다 내렸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800틱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 800틱이라는 게 개인이 또는 뭐 솔직히 전문가가 다 수익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100%를 들어갔을 때, 근데 계약수를 한 계약, 두 계약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요거를 다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은 어떻게 된다? 컴퓨터를 끄고 뭐 골프를 치든 여가 생활하고 관망하는 게 돈 버는 거고요. 최소 뭐 4계약 이상 또는 10계약 뭐 저처럼 풀베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최소 50% 내 물량을 50% 파시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된다? 제가 말했던 51.49 본절을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인데 51. 제가 만약에 49에 매도 쳤다.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51.49에 샀다. 그러면은 빠져갖고 한 뭐 20틱이든 50틱 수익 냈다. 근데 다시 올라올 때 51.49가 본절입니다. 또는 나는 수수료는 챙기고 싶다. 그러면 51.48 한 틱 정도 수수료를 챙긴다는 게 본절이랍니다. 본절 청산. 그렇게 되면은 본절을 오지 않았고 더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갈 때마다 지금 여기 며칠이죠? 거의 일주일 사이에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계속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팔면서 물량을 축소하고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800틱은 좀 쉽지 않고 한 500틱 정도만 수익했으면 거기서 100%를 팔든지 또는 90% 팔고 내가 51.49까지 왔을 때까지 팔지 않겠다 생각하면 아직까지 수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추세를 해야지만 지금 시장, 주식이나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해외 선물 시인 1, 2, 3 뭐 실전 매매 대로는 뭐 당일 매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타 매매를 저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타 매매는 사실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세 매매하거나 또는 요번 주는 애매하기 때문에 관망, 우리 회원분들은 S&P 또 금으로도 저번 주에까지 1700틱 정도 1200틱 수익 냈기 때문에 요번 주 내내 쉬어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 매매 못한다고 불안하신 분들은 좀 쉬는 게 답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편안한 가운데 또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관망하는 자세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5일은 관망으로 얘기하고요. 꼭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좀 횡보성으로 제가 얘기하면은 지금 47.54가 공격적인 지지선입니다. 47. 지금 7호인데 47.54를 깨지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손절을 매매해서 14틱 또는 28틱 잡고 매매를 매수를 하든지 또는 안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47.25입니다. 47.25에서 매매를 해주시고요. 나는 진짜 보수적으로 진짜 안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그러면 46.56에 매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47.25가 깨지면 46.56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47.54 또는 47.25고요. 나는 진짜 매수는 하고 싶은데 안 오면 사겠다, 안 와도 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46.56입니다. 거기까지 가진다는 거고요. 위에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48.67이 엄청난 저항선, 대략 한 96틱 정도 되겠네요. 48.67이 저항선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거기서 매도를 치거나 또는 아까 밑에서 매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늘은 큰 폭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기다리면서 관망해라. 그것이 돈을 버는 거다. 이거를 아마 이번 주에 느끼신 분들은 외환영 신동안이 왜 관망을 하라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5일은 관망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도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포지션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7.54선 지지선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47.25에서 매수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46.56에서 매수 그리고 48.67선의 저항선에서의 매도 전략 이렇게 지금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준 차장님 전략 한번 확인해보죠. 네, 오늘 지금 원유 움직임을 보니까 외환영웅님 말씀대로 지금 48.60에서 47.50 뭐 이 정도 사이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박스권은 제가 일단 매도를 들긴 했는데 이런 박스권이 좀 유지되는 장은 그냥 딱 지지 근처에 오면은 매수하고 뭐 저항 근처에 오면 이제 매도하면서 네네. 약간 그 욕심만 안 부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그렇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절을 잘 정해 두셔야 되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지선이 한 50이긴 하지만 뭐 한 40 정도 이제 꼬리 끝을 이제 돌파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네. 손절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도 같고. 근데 일단 뭐 저는 뭐 차트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일단 지금 계속 원유 감사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펙은 뭐 100만 배럴 한다 그랬다가 또 러시아는 뭐 참여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또 다시 또 입장을 바꾸고. 근데 이게 일단 이렇게 100만이라는 숫자가 저희한테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저는 이거 아까 그 연준의 0.5%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 숫자가 어디서 누가 이렇게 말을 스프레딩 하는 건지 이렇게 100만 배럴로 딱 인식이 돼 있으니까 100만 배럴 이하로 되면은 이건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망감을 줄 수 있고 이거는 하락 압박 요인이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리비아의 사태도 지금 리비아가 지금 원유 생산량이 한 90% 정도 지금 감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리비아 사태도 한 2, 3개월 지금 벌써 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이게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00만 배럴이 추가적으로 이제 증산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오펙에서 이거를 감산을 100만 배럴 한다고 해도 이거는 상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펙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감산을 해야지 이 가격이 지지가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쪽의 수요는 이미 20, 30%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펙 쪽에서 만약에 진짜 가격을 지지되길 원한다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감산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100만 배럴이 부합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거보다 조금 미진한 이렇게 감산이 나온다면 이거는 네. 가격을 하방으로 이끌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 길게 보고 좀 매도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감산 합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강력하게 좀 감산 합의가 나와야지 이 유가가 가격이 좀 지지가 되겠다 이런 의견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5일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자, 지금 오늘 장 개장이 2분 정도, 1분 3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일단 뭐 그렇죠. 오늘도 지금 일단 계속 오늘 요즘 시장은 네.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상승을 반전하고 맞아요. 상승을 하는 또 하다가 또 하락 반전하고 이건 뭐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 사실 6시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 6시까지 네, 장 네, 맞아요. 끝나기 전까지도 알 수 없는 시장이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요 S&P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약간 박스권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이 약간 박스권을 그러게요. 보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3,100을 몇 번 시도하다가 넘질 못하고 지금 3,050 저도 지금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모의 트레이딩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지금 3,090, 한 5 정도에는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가면은 다시 또 매도를 해서 지금 계속 숫자는 매도 포지션은 쌓여가고 있는 네,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뭐 3,100을 넘을 만한 지금 뭐 특별한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쵸? 매물대가 지금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긴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어제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줘서 그런지 그렇죠. 일단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선물도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3,100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자, 개장 후의 상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초 정도 남겨 있는데요. 저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89% 상승입니다. 3,09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8% 오름세입니다. 8,8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2% 상승입니다. 47.7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6% 오름세입니다. 1,60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7% 하락세입니다. 1.113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선물 시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장을 하면서 지금 S&P는 조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50초 가량 지났지만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는 지금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뭐 S&P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S&P는 분명 말씀드린 3,106.75가 저항선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3,096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쯤에 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나스닥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되게 나스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8,000 이게 좀 적어놨는데 8,900.25 를 이제 그 저항선 돌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8,909.75까지 올렸다가 11시 30분 사이에는 8,903.75 찍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스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8,900.25가 저항선이 좀 되겠고요. 1차 저항선. 거기를 돌파할 때는 좀 많이 갑니다. 9,087.25까지 봅니다. 혹시나 나스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밑에서는 8,833.25에서 8,827.50까지 거기서 지지선을 좀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는데 8,900.25 그리고 거기가 저항선 지금 방금 한 몇 틱 올라왔다 빠졌는데 거기를 돌파했다. 또 상방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8,900.25를 돌파했을 때는 9,087.25까지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제가 볼 때는 매도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S&P랑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S&P는 사실 그 가격이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했던 3,106.75는 안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차이가 비슷하게는 거의 움직이지만 그 가격 차이가 많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스닥은 관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S&P로 매매해 주시는 게 결론은 수익을 내는 게 나은 거지. 어떤 한 종목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제 계좌는 깡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손실 나고 손절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이 매매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매의 기본은 손절과 손실입니다. 손실을 나는 거에 대해서 화내거나 막 욱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은 냉철하게 생각하시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까지 함께 살펴주셨고요.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외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0.12% 하락해서 26,67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14% 하락한 3,08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강보합권과 약보합권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데요. 지금은 0.24% 하락해서 8,93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지수가 혼조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G7의 이 재무회의에서 뚜렷한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투자자들이 지금 이 중앙은행이 좀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의 의심 환자가 나타나서 학교를 폐쇄하면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이 고등학생이 의심 환자가 확정 판정을 받으면 아마 지역 감염이 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시까지 좀 지역 감염이 확산이 되면 아마도 증시에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늘이 슈퍼 튜스데이 시작됐죠. 대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날인데요. 예상대로 버니 샌더스가 선두 주자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거래량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여전히 연준이 0.5%포인트가량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4월에는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다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이제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골드는 현재 1,60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86%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골드는 관망입니다. 자, 이번에도 환영 트레이더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골드가 S&P랑 나스닥하고 움직임이 반대가 거의 한 87% 정도 됩니다. 13%는 같을 때가 있습니다. 꼭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S&P를 또는 나스닥을 행보로 하듯이 금은 지금 횡보로 둔 이유가 금을 또 똑같이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네. 금도 횡보성 상방위로 얘기했습니다. 내려왔을 때마다 매수 전략, 그래서 1650, 1646.1 했는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뭐 수익도 났겠죠. 그러나 사실은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루, 이틀, 3일 동안 수익과 손절이 두 번 나갔겠네요. 그리고 수익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났겠죠. 그러나 끝까지 또 버틴 분들, 욕심을 내신 분들은 손절이 크게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매 기본은 손절과 손실이고 반드시 매수라든 매도라든 손절을 잡아야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제가 말했던 자리를 계속 며칠 동안 했다 치면 여기서 두 번 손절 나갔겠죠. 그리고 한 세 번, 네 번 정도, 다섯 번 수익 났어도 또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큰 손실이 났을 겁니다. 손절을 안 잡으셨으면. 그렇기 때문에 손절, 시키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에서 뭐 월급을 500만 원 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자산 관리를 했었는데 잠시 얘기하면은 300만 원 월급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저축의 비율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저축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죠? 1000만 원 벌면 더 많이 할 거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만큼 쓰고 허비를 하기 때문에 수입 대비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러나 300만 원은 내가 알뜰하게 저축해야 되겠다.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은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장을 접어야지 컴퓨터를 꺼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어떤 사람들은 외환형 씨도 당신은 맨날 수익만 나냐 손절도 됩니다. 그죠? 실전 매매에서 제가 손실이 4만 불, 10만 불도 손실 난 적도 있는데 복구하는 능력은 내 마인드가 손실이 났다, 손절이 나갔다, 이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하듯이 이 금도 제가 말하는 가격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손절하시면 됩니다. 너 왜 안 오시는 동안 네가 했는데 왜 안 맞아? 하지 마시고요. 기본은 손절을 하시고 또한 수익 청산을 물량 청산을 하시면은 누적으로 반드시 수익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번 주에 금을 따라 하신 분들은 2번 손절 나갔을 거고 5번 수익 났지만 크게 보신 분들은 손절이 안 하신 분들은 크게 손실 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잡으시고 대응하듯이 오늘 대응은 만약에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609.7이 저항선입니다. 공격적 저항선 1609.7 거기를 돌파했을 때는 1616.8까지는 봅니다. 1616.8 그러나 밑에서는 공격적인 지지선이 1601.8입니다. 1601.8 거기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나는 금을 매매하고 싶은데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1597.3 한 요 정도 되는데 1597.3 정도 이쪽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주시는 지금까지 분명 1000에서 1200틱 수익 났고 저번 주에도 2번 손절 5번 수익 났겠지만 매일 매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사실 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2번 하신 분들이 크게 돈 법니다. 매일 매매하신 분들은 솔직하게 증권사에다가 돈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매매를 적게 하시고 기다리는 매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를
충분히 이번 주에는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골드도 오늘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포지션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609.7선이 저항선, 만약에 이 저항이 좀 돌파가 된다면 1616.8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지는 1601.8선의 지지를 받을 텐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597.3에서 매수 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 차장님 관점도 한번 네, 확인해 보죠. 저는 일단 오늘 시장보다 저는 저번 주 이제 시장 금요일 날 이제 급락한 게 너무 네, 궁금해서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느 한 조금 똑똑하신 분께서 네. 제일 제 생각도 진짜 이렇겠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신데 네. 일단 일단 골드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 이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골드는 실물 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화폐는 종이 화폐. 네.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보면은 종이 화폐가 많아지면은 실물 화폐인 골드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보통 골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물 화폐가 그러니까 그 종이 화폐가 작아지면은 이제 골드 가격은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골드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이 종이 화폐가 이제 적어지면은 네. 골드 가격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2013년에 연준에서 계속 경기 부양책을 하다가 이제 테이퍼링해서 이제 경기 이제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골드 가격이 이제 쫙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저번 주 금요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2008년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이제 급락한 게 금요일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2008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신용 경색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 회사가 무너지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제 뭔가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이제 돈이 시장에 안 도는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 가격 급락에 대해서 막 왜 이랬나 막 이렇게 보니까 한 2, 3주 전부터 이 회사채 각국의 이제 네, 글로벌적으로 회사채들의 유통이 전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도 이제 이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해오다가 이게 극도로 코로나 이 사태가 불안해지니까 회사 자체에서 이제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빌려주고 빌려주면 못 받을 가능성도 많아지니까 돈은 막 정부에서는 막 이렇게 부양 정책을 막 해서 돈을 푸는데 이 푼 돈이 시장으로 나오지가 않고 그냥 쏙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네, 네. 집으로 다 들어가서 시장이 풀리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 자체, 이 종이화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드 가격도 따라서 급락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딱 떨어진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너무 시장이 불안할 때 골드를 매수하는 거는 네. 아닌 것 같다라는 제가 이때까지 너무 골드를 안전자산이라고 우긴 게 네.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말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골드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돈이 적어지면 골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해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거나 이런 신용 경색 사태가 오면은 골드 가격은 언제든 한 번 또 급락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을 풀지만 그 유동성이 진짜 시장에는 풀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신용 경색이 되면 유동성은 풀지만 그 풀린 돈이 이렇게 시장, 그러니까 뭐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날 골드에 당하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도 너무 궁금증이 좀 궁금해서. 풀리네요. 네. 세상에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좀 풀리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외환영 트레이더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간단하게 그냥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정부를 믿고 또한 뭐 정치인들을 믿고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해외 선물 매매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망을 하시면서 네.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우리 준 차장님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지금 모의 투자를 해보니까 네. 모의 투자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모의 투자라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모의 투자라고 막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그러니까요. 똑같이 하나씩밖에 못 저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모의 투자를 하면서 약간 대리만족 비슷하게 느껴보는 것도 위험성도 없고 재미도 있고 네, 괜찮겠다 네, 싶었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함께 했는데요.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Work while they all play. In youth,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